얘들아, 집합이 뭐야? 집합이 뭐지? 집합. 아, 또 읽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눈 달렸어요. 그죠? 읽지 말고. 집합이 뭐야? 자기 머릿속에. 집합은. 선생님이 딱 두 글자로 얘기해 줬었어. 처음에 설명해 줄 때. 집합 하면 딱 이거 뭘까? 운동장 너네 요즘에 안 다니지? 운동장에서 조회를 한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집합! 이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 오, 다 안 해요. 나이가 의심되는 것들. 그치? 여기 몇 명 있었어. 맞아. 이렇게 집합하면 다 모여.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합은 모임이란 뜻이야. 모임. 근데 그냥 아무나 다 모이는 게 아니야. 어떤 기준이 있대. 그게 집합이야. 오케이? 수학에서 얘기하는 집합은 기준이 명백한 모임이야. 그럼 기준이 명백하다는 게 뭘까, 얘들아? 이런 거 물어볼게. 재훈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이세요. 막 이런 거. 키가 큰 사람들 모이세요. 뭐 이런 거. 하늘색 좋아하는 사람 모이세요. 연두색 모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때? 지금 느낌이 다 어때? 딱 아니야? 예쁜 사람 모이세요. 막 이러고. 밝은 사람 모이세요. 막 왕손이 모이세요. 막 땀 많이 나는 사람 모이세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어때? 애매하지. 그치? 수아나, 너 밝으니? 물어봐. 어때? 어떤 거 같아? 중간. 아, 이런 애매모호한 자식. 그치? 내가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저는 발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다른 애가 보더니, 뭐야? 발 되게 조그미한 게 230밖에 안 되잖아.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치? 선생님, 저 왕발이에요. 240은 돼요. 여자인데 딱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지나가던 남자애가 180인 애가 발이 300이야. 장난해? 그치? 막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얘기야? 기준이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하늘색 이렇게 선생님 얘기했어. 하늘색 모여봐 이렇게 얘기했어. 하늘색 가진 사람 갖고 와봐 이랬어. 근데 애들이 다 하늘색 냈어. 근데 찬서가 찬서 필통을 갖고 왔어. 자, 어떻게 생각해 너네? 파란색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하늘색 계열로 하늘색 좀 진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치? 객관적인 기준이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집합이 아니야? 아니야. 이게 끝이야. 이게 집합이 하고 싶은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 집합 안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키가 185 이상인 사람 모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거 집합이 아니야? 이건 맞는 거지. 왜? 객관적인 기준이 얼마야? 185. 딱 이렇게 적혀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쁜 사람 모이세요 하면 아니야. 근데 대한민국에서 김태희보다 이쁜 사람 나오세요 라고 하고 딱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줬어. 있을까 없을까? 그치? 얘는 좀 애매하다고 쳐도 키가 우리 반에서 전교 1등인 사람,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인 사람 모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딱 한 명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러면 걔는 객관적 기준 맞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185 이상인 사람 모이세요 했더니 여기에 누가 모였냐면 우리 우빈이가 모였고, 그치? 또 누가 모여? 또 누구 모일 수 있니? 그래, 서장훈. 맨날 키 크면 서장훈이지. 이게 모이고, 많이 모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집합에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집합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를 뭐라고 할까요? 에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쟤는 다 아는 거 지금 막 다 쏟아내고 있어. 원소가 되는 거지.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빈이도 원소, 장훈이도 원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원소예요. 그럼 우리가 집합과 원소를 표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 하나하나 다 써야 돼서 너무 불편해. 아, 이걸 좀 이쁘게 쓰는 방법 없을까? 보통 집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대문자 A, B, C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요 안에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할 때는 요렇게 큰 중괄호로 너가 집합의 시작과 끝이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185 이상인 애의 집합을 A라고 한다면 여기 원소는 우빈이, 장훈이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하나하나 쓰기가 편해서 괜찮았어. 개수가 많을 수도 있잖아. 되게 많을 수 있잖아. 그치? 전국에서 185cm 이상인 사람 모이세요. 이러면 이거 하나하나 쓰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7, 8 다 쓰고 막 나와가지고 막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아주 부드러운 소프트한 방법을 씁니다. X바 X는 185cm 이상 이렇게 썼다고 해볼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가 있죠. 이 바 앞에는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근데 이 x가 어떻대? 하고 부연 설명을 요 뒤에서 하는 거예요. x는 185보다 큰 애들이야 라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다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아도 여기 안에 다 들어오는 거 이해되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는 조건으로 얘기한다 해서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얘의 장점은 엄청 많은 무수한 원소들을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얘는 뭐였죠?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한다 해서 얘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집합을 나타낼 때. 눈으로 안 보여서 딱 들어오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 아, 내가 우리 팀인지 아닌지 동그라미로 영역을 구분해 볼게 해서 A 집합을 내가 요 안에다 쓰면 여기에 원소 하나하나 쓴 거야. 자, 여기에 우빈이 있고 여기에 장훈이 있고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하나하나 보기 편하게 나타낸 거. 이걸 뭐라고 할까요? 벤다이어 씨가 만든 그램이래요. 네,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이래요. 아시겠죠? 네, 정말 거짓말 같지만 실제예요. 그래서 벤다이어그램. 너네 교과서 보면 밑에서 막 벤다이어 아저씨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푸들처럼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러고 딱 찍어 있어. 그럼 거기에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나와 있어. 진짜야. 나중에 한번 교과서 봐봐. 그래서 벤다이어그램 해서 1, 2, 3 여기 이렇게 나타내는 법. 해서 앞으로 집합은 원소 나열, 조건 제시,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거고요. 벤다이어도 하나하나 나열하기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개수가 많아지면 여기 어디다 써? 그쵸? 그래서 그럴 때는 점점점으로 너도 더 많으면 그럴 땐 점점점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됐나요? 하나만 더 하고 문제를 풀어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원소를 전체를 다 여기 들어갔다 말고 이 중에 한 명이 이 집합 안에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장훈이가 A 집합 안에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원소죠? 그쵸?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갔다 아니다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뭘 쓸까요? 뭘 쓸까요? 요렇게 생긴 포크 같은 애를 쓴대요. 짜! 그치? 너네들 사진 찍을 때 막 이러잖아. 근데 그거 다 이제 선생님은 맨날 힙합 할 때 막 이런 거 보면 삼지창 막 이러고 있어. 그치? 왜 이런 원소기호를 쓰고 있는 거지? 막 이런 거. 삼지창이에요. 자, 얘가 왜 삼지창이냐면 포졸들이 서 있을 때 이렇게, 그치? 기억나십니까? 네, 이런 거 맨날 사또 막 이러면서 여기서 딱 이렇게 쓰고 있잖아. 사극이 요즘엔 없지만 요걸 삼지창이라 그래서 그거랑 닮았다 해서 우리나라는 보통 삼지창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런 기호는 영어에서 오잖아요. 원소가 엘리멘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약자인 2를 따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소가 요 집합 안에 들어간다 하면 요렇게 표시하고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짝대기를 짝 그어주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개념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죠. 선생님이 개념 첫 번째를 해준 것 같네요. 그쵸? 집합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객관적 기준이라고 써주세요. 객관적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누구나 보나 다 알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원소, 조건, 벤다이어. 선생님 써놨지? 자, 조건 제시법에 뭐 써놔야겠어? 요거 써놓으세요. x바 x는 한 다음에 여기 조건이라고 쓰시면 돼요. 해서 여기가 주제라고 쓰시면 되고요. 요것쯤 잘 기억해 두세요. 너네가 자꾸 해석하는 걸 까먹으시니까 선생님이 저렇게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A가 집합 대문자 A의 원소일 때는 삼지창 거기 있는데 표시해 주셔야겠죠? 그죠? 여기 속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삼지창에 짝대기 그려져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되셨어요? 다 체크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개수가 아까 전에 여기 점점점 말고 딱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개수가 유한이니까 그런 걸 유한계,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거고 점점점이 있는 건 미친 듯이 더 많다 이 얘기죠. 그런 걸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질문 하나만 할게요.
원소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반에서 키가 100cm 이하인 친구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아무리 작아도 지금 이 정도는 아니죠. 그쵸? 내가 아무리 작아도. 그래서 100cm 우리 반에서 이렇게 되는 친구 나오세요 하면 원소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거 우리 뭐라고 할까? 그렇지. 공집합이야. 원소가 없는 집합. 이걸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기호로 표시하죠? 그치. 동그라미하고 짝대기. 아침 먹고 땡.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혹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죠? 요렇게도 표현하지만 또는 선생님이 요렇게 하면 집합 표시라고 했죠. 집합 안에 원소가 없으니까 요렇게 놔두면 이게 공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공집합은 유한집합일까요? 무한집합일까요? 수원아, 유한이야? 무한이야? 유한. 맞아요? 개수가 있어 없어? 원소 개수가? 0개. 셀 수 있잖아. 그치? 0개로 없다라고 알 수 있으니까 유한인 거예요. 셀 수가 없이 많은 것만 무한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9페이지 와볼까요? 이투스에서 만든 거라고. 그치? 1번에 보면은 이투스가 나와있네. 좀 창피하다. 자, 우리 99페이지에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한번 풀어줄까요?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도 되겠네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이 원소개수 물어보는 거랑 집합하고의 관계까지만 하면 오늘 끝낼게요. 집합의 연산도 있는데 이거는 복습하는 용이라 한 번에 다 같이 들어가 있어. 그치? 그래서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하시는데 어쨌든 간 처음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합의 연산 전까지만 해오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해오면 자기 숙제 주는 거니까 뭐 상관없고 어쨌든 선생님 공식적인 숙제는 집합까지만, 집합 연산 전까지만.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한계다, 무한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 집합의 개수를 나타내는 표현법을 배워보죠. N, A 요렇게 그래놓고 A가 1, 2, 3, 5, 7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해볼까요? 그쵸? 자, 그럼 N, A 얘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얼마? 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N은 넘버란 뜻이죠. 그쵸? 누구의 넘버를 원해? A 집합의 넘버, 개수를 원해 그 뜻이에요. 그래서 몇 개니? 그럼 원소 개수 하나, 둘, 셋, 넷, 5개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N 공집합은 얼마니? 하면 뭐라고 하면 돼? 0. 그렇지. 여기 1이라고 하면 틀리죠. 근데 자꾸 이거 틀린 거 갖고 와요. 여기? 근데 이렇게부터 물어볼 수 있어요. N 공집합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건 1일까요? 0일까요? 1일까요? 0일까요? 1, 맞아요. 왜죠? 얘들아? 이거는 공집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집합 안에 요렇게 생긴 원소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항상 집합은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 중괄호가 집합을 열고 닫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집합이 열렸어요. 근데 그 안에 원소가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공집합처럼 생긴 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집합은 아니야. 왜? 우리가 공집합은 약속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요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얘기하기로 했어. 그치? 이거 두 개 아닌 이상 나머지는 다 가짜야, 가짜. 현혹되지 말지어다. 그치? 엄청 너네 속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요 집합 안에 요렇게 생긴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1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 잘 기억해 놓고 계세요. 이게 원소 개수 나타내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집합하고 집합하고의 관계를 한번 볼까? 2, 3, 5, 7 이란 애가 있었어. 얘는 10 이하의 소수겠죠. 그쵸?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B라고 해서 얘는 그냥 10 이하의 수라고 해볼게. 10 이하 자연수. 얘는 10 이하 자연수 중에서 소수들만 모아놓은 거라고 해볼게. 그러면 A가 지금 B 안에 포함되는 거 보이세요? 그쵸? 여기에 나머지 안 쓰여 있는 애는 1이나 4나 6,
8, 9, 10 이렇게 들어있는 거겠지. 맞니? 자, 그럼 내가 얘를 표현해서 얘기하고 싶어. 원소는 원소끼리 표현된다는 거 알아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E가 요번에 B에 포함된다고 얘기해도 될까 안 될까? 돼요 안 돼요? 되죠. 맞아요. 왜죠? B가 A 집합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A 집합 안에 있는 원소까지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E는 B 안에 들어간다 해도 돼요. 자, 그럼 요번에 원소하고 원소끼리 봤으니 집합하고 집합하고의 관계를 보죠. A가 B 안에 포함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 3지창이 아니라 3개의 가지가 아니라 2개의 가지인 이지창이라고 한국말로는 얘기하고요. 보통 표현하고요. 영어로는 contain, C 뽑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A가 벌려있는 쪽으로, B 쪽으로 들어간다. 이거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고 얘기해? 그렇지. 이런 거 우리가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이게 B의 일부가 된다라는 뜻으로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A가 13인데 13이 전체 다 들어온 게 아니고 3만 공유하고 있죠. 그쵸? 이런 경우는 부분집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부분이 되기도 하고 일부분이 되지 못하기도 해서 함부로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땐 짝대기를 그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B에도 포함될 수 있고요. B가 A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한테 뽑았죠? 했어. 이건 무슨 집합일까요? 그러지. A가 B에 다 들어가. 여기 있는 원소들이 B에 다 쏙 들어갔는데 B도 A에 쏙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여기에 남은 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 둘이 그냥 같은 거라는 거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고 내가 너다라는 얘기는 얘들아 A는 B인 같은 함수다라고 같은 함수래. 집합이라고 받아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나요? 자, 그럼 문제로 올까요? 9페이지 와보세요. 9페이지 이거 하고 부분집합 개수를 알려줄 거예요. 9페이지 가봅시다. 자, 6번 그리고 7번 그리고 8번 마지막 9번도 할 수 있겠네요. 해서 6, 7, 8, 9를 한번 구해보세요. 얘들아, 부분집합이 된다는 게 뭐지? x, y가 있어. 이거의 부분집합 구하래. 그 얘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얘가 지금 그림에서 b가 되는 거지. 너가 x하고 y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지. 그러면 a 집합은 누가 되면은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x 하나만 가졌을 때 여기에 포함될 수 있잖아. 쏙 포함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A 너는 x 하나만 있어도 될 수 있어. 또는 그치? y 하나만 있어도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또 그렇지. 서로가 서로한테 포함되는 것도 부분집합이지. 서로가 서로한테 부분집합. x, y 똑같은 것도 돼. 그리고 우리 항상 아는 거 하나 있다? 너네 그렇지. 공집합은 항상 어떻게 되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공집합은 항상 비어있는 공기 같은 애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애는요. x, y 원소가 있는 애에 당연히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뭐 있었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뭐가 된다? 그렇지. 부분집합 또 뭐 있죠? 자기 자신은 A의 부분집합. 그렇지. 자기 자신 항상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왜요? A나 B나 똑같은 거니까 A는 항상 A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어요? 이 두 가지는 꼭 까먹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인 X, Y도 부분집합으로 나온 거고요. 공집합인 너도 부분집합으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아연이 시계 한 번만 더 보면 그냥 뒤로 돌려놓는다. 알았지? 뒤로 돌려 앉힐게.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얘가 개수가 많아질수록 하나하나 세는 게 내가 다 셌나? 아닌가? 헷갈리겠죠? 내가 부분집합 개수가 몇 개인 줄 알면 내가 다 나왔는지 아닌지 확인이라도 할 텐데 어떻게 되죠? 부분집합의 개수? 2의 몇 승? n승이 됩니다.
이 n이 의미하는 건 뭐죠? 원소의 개수. 그렇지. 무슨 얘기야? 자, 제로 한번 가보죠. 2, 3, 5, 7로 한번 가볼게요. A의 부분집합 개수를 구할게요. 그럼 원소 개수가 지금 몇 개죠? 4개. 그래서 몇 승이 된다고? 2의 4승인 얼마? 16개가 부분집합의 개수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 A 입장에서는 이 숫자 3을 생각해보자. 3 입장에서는 너 부분집합으로 들어갈래? 말래? 선택이 몇 가지가 있죠? 2가지. 너 부분집합으로 들어갈래? 말래? 몇 가지? 2가지. 2가지씩 원소가 몇 개? 4개 해서 2의 4승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부분집합 안으로 들어갈래? 안 갈래? 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겠다 하면 얘는 이미 선택이 돼버린 거죠. 그럼 얘는 가지수가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이? 1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수원아? 내쫓기고 싶어? 선생님 계속 잠깨라고 얘기했을 텐데 좋게 얘기 많이 했다. 그치? 자, 2의 3승 얘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응용을 해볼게요. 2는 부분집합에서 제외합시다. 3은요 무조건 부분집합에 넣읍시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2의 몇 승일까요? 네, 2의 2승이에요. 왜죠? 2의 그렇지. 2의 4승에서 2는 제외하자라고 했으니까 2는 밖에다 넣자라고 선택권이 하나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맞아요? 얘는요? 3 넣자 하니까 얘한테는 선택권이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너네들만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넣든 빼든 상관없이 선택권이 결정된 애들은 개수만큼 빼주시면 2의 2승이 돼서 4가지가 부분집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거기 표시 좀 하고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내죠. 개념 부분을 한번 볼까요? 앞부분에 개념 부분 표시 좀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부분집합의 개수 거기 한번 체크해 줄까요?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이다. 거기 표시 해주시고 자, 진 부분집합의 개수다는 2n-1개 거기도 표시해 줄까요? 자, 진 부분집합이 뭐였지 얘들아? 진짜 부분집합. 그 얘기는 같은 애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전체에서 자기 자신이 부분집합이 되는 요 경우를 빼준 거예요. 그게 진 부분집합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4개에서 나랑 똑같았던 애 너를 뺀 거. 그럼 항상 똑같은 애는 한 명씩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2의 n승 빼기 1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옆에 가보세요. 개념 플러스 부분에 집합 원소의 개수에서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거기 보이시죠? 거기 잘 체크해 주세요. 2의 n-p, 2의 n-q승 이런 거 다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으면 되는 거고요. 됐나요? 네. 자, 그리고 거기 안 써져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얘들아? 아까 선생님 여기 2개 써준 게 안 나와 있죠? 거기 옆에다 잘 써주세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다 된 친구들은 12번까지 푸시고 선생님이 4번, 5번인가? 6번부터 답 불러줄게요. 12번까지 풀어보세요.